막 묘사하지 않아도 되게 느낌이 어떤 동작을 할지 딱 보이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자, 다음은 좋은 포즈를 구성하는 게 뭐 물론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다 얘기된 거지만 심플 앤 다이렉트라는 거는 그냥 그 해석 그대로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즈가 내가 의도는 알겠어. 아, 내가 이 의도를 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없이 그냥 심플하게 하나만 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여러 가지 생각을 안 나게 그냥 나 이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포즈? 그런 게 좋은 포즈라고 생각해요. 자, 볼까요? 정보가 많죠? 얼굴을 표시하는 포즈도 있고 허리를 굽은 것도 있고 다리를 뭐 잡은 것도 있고 여기 꼬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포즈한테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봐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쁜 포즈, 잉크 막 이런 거 다 들어갔어. 이런 것보다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딱 하나만 뭐 어떤 하나만 담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것도 완벽한 자세인데 뭔가 불안해. 한쪽으로 서 있지만 다리도 뭐 들고 팔도 있고 막 뭐 뭐도 있고 어디를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포즈를 만들 때 그냥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플 앤 다이렉트만 생각하면 돼. 내가 뭘 할 건지 그냥 뭐 이거 완전 이거는 포즈라고 하기보다도 뭐 이모티콘이지만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 그냥 남자 여자. 그냥 다른 머릿속으로 고민할 생각이 없잖아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냥 뭐 색깔을 떠나서 그냥 치마와 이걸로 그냥 우리의 그냥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듯이 어떤 포즈를 할 때는 정말 심플해야 돼요. 내가 담으려는 딱 한 가지 그것만 담으면 되고 다른 의심할 필요 없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그 원하는 스토리만 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 3D 애니메이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3D 애니메이터는 뭐 앞에 설명했던 대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이해도가 있어야 저희가 그 캐릭터를 움직일 때 실제 사람의 움직임처럼 표현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봐봐요.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3D 애니메이터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하지만 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봐봐요. 3D 애니메이터는 잘 생각해보면 포즈를 피규어처럼 잡는 거예요. 3D, 이거는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의 바이패드인데 마치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 장난감에 대한 포즈를 3D 공간에서 만지면 돼요. 만지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D 애니메이터를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네, 저도 그거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손으로 그리거나 이 어떤 묘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3D 툴에서 무브나 로테이션 가지고 움직여서 이 포즈를 만들면 돼요. 하지만 저도 처음엔 그림을 못 그렸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서 원화가나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잘 그렸다라고 하면 잘 그렸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 애니메이터로서의 이 그림은 내가 생각하는 의도의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는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포즈를 만들 때 환호나 흥분한 상태의 느낌을 하고 싶어. 근데 3D로 만지는 과정 안에서 내 머릿속에 이미 없어. 3D 애니메이터 처음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먼저 그 포즈를 상상하지 않고 마치 피규어를 만들다 얻어 걸리길 바래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처음에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의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아이디어 스케치가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즈를 그린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뭐 얼굴이나 그런 모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의도를 가져서 이게 표현될 건가 정도만 그리면 돼요. 이런 걸 그냥 크로키라고 하는데 제가 애니메이터로서 가장 중요하게 초반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인체 드로잉이나 크로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크로키
그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얼굴부터 막 엄청 팔려고 해요. 그럼 막 어떤 느낌으로 근육도 표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니메이터는 아까 말한 듯이 그냥 심플 앤 다이렉트, 라인 오브 액션, 그 다음에 뭐 비대칭 요 정도만 표현하는 공부를 한다면 내가 이 포즈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일단 머릿속에 와요. 머릿속에 오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초반엔 이렇게 요 단계를 거치고 이걸로 가겠지만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 이미 머릿속에 이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포즈를 잡으면 실루엣도 괜찮을 거고 몸에 비대칭도 일어날 거라는 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런 스케치가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터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이 자기 포즈의 이제 퀄리티가 더 높아질 건가? 항상 3D 애니메이터는 그냥 3D 툴을 먼저 만져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 움직여야지. 이거 이렇게 해봐야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엄청 잘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3D 애니메이터는 포즈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포즈 연습도 나중에 3D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보다 이 기초 단계에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인체 공부라고 하거든요. 인체 드로잉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많이 추천하는 책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를 똑같이 그리기도 했는데 이 인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나중에 어떤 포즈를 할 때 내 눈이 성장해서 내가 포즈를 잡았어. 그러면 내가 포즈를 잡아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 때 이게 내 눈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맞는 포즈인지 이게 불안한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 근데 이 인체 드로잉적으로를 계속 따라 그려보고 많이 보고 하면 내가 포즈를 딱 잡아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내 눈에서 이미 이상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자 뭐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엄청 좋더라도 쟤 왜 쓰러질 것 같지? 아니면 쟤 왜 불안하게 느껴지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런 드로잉 책 하나 사서 그냥 우리가 뭐 이런 디테일한 얼굴을 그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흐름 정도만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하면 크로키 정도만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크로키는 뭐냐면 이 사이트에 가면 내가 원하고 어떤 크로키를 할 건지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실사고 아니면 뭐 애니멀이건 뭐 이런 거를 몇 초 단위로 넘어가게 그렇게 설정해서 여기다 딱 하면 순간적으로 10초 드로잉 하면 그 10초마다 그 사진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딱딱 그리고 10분 뒤에 10초 뒤에 넘어가는 게 그냥 이 화면이 넘어가니까 다음 장 10분 크로키, 30분 크로키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요거 강의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건 따로. 자, 그러고 자, 포즈의 도식화.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좀 어려운 거는 어떤 인체를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이런 도형으로 가는 거예요. 도형. 그걸 도식화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인체가 어떻게 구부러졌는지 어떻게 무게중심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이 그림들은 이 스킨이 돼 있는 그러니까 옷을 입거나 피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태잖아요. 이 안에 뼈를 우리 애니메이터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골반이 어떻게 꺾여 있고 어떤 구조로 얘가 서 있는지에 대한 뼈 구조를 대충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저는 그림을 딱 보거나 할 때 먼저 도식화하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스킨이 우리가 생각하는 갈비뼈와 골반뼈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에 뼈가 있겠죠. 그거를 더 단순화시키면 네모난 박스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의 포즈는 갈비뼈와 골반뼈의 이만큼의 회전값, 꺾임으로 등을 피고 있는 거다. 요 허리의 근육의 움직임은 갈비뼈와 골반뼈의 각도가 이 정도로 꺾여 있는 거다. 이 트위스트, 이만큼의 트위스트를 했을 때 이 갈비뼈가 이쪽으로 바라보게 돌아가고 이 골반뼈는 이 밑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꺾인 거다 하면서 처음에는 여기까지 그릴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뭐 인체 드로잉의 원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도 필요 없고, 네모난 걸로 흐름만 연결해 줄 정도만 그려줘도 도움이 많이 되죠. 자, 도식화한 그림이에요. 이런 포즈가 있죠. 이 포즈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골반이 어디 쪽을 바라보고 있고 상체, 이 갈비뼈의 상박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시선은 어디 쪽을 꺾여 있고 이런 거를 그냥 네모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꺾인 정도와 어디 쪽이 더 많이 보일 건지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도식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포즈를 실사든 뭐를 가져와서 그냥 네모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요. 물론. 처음에 할 때 어렵지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냥 방향성만 좀 잡아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3D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도식화로 생각해 보니 골반은 이쪽으로 꺾일 테니까 회전을 좀 더 할까? 회전을 하니까 이 상체는 이쪽으로 다시 꺾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포즈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단순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강의를 들었어. 포즈를 잘해야 돼. 오케이 이런 거 도식화해서 하겠어가 아니라 이 포즈를 잘 잡는 건 딱 하나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서 포즈의 연습도가 초반에는 모르겠어. 계속 하나도 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쌓이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계단식으로 늘어요. 포즈 잡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하나를 잡는다. 왜냐면 초반에는 하루에 하나 잡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이런 단계로 시작하는 거죠. 사진 하나 보고 크로키를 하고 그 크로키를 한 거를 다시 포즈로 잡고 이렇게 하루에 하나. 만약에 하루에 하나가 처음 잡을 때 3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 잡는 게 2시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리고 이러다가 한 30분으로 줄이면 하루에 2개씩 그렇게 쌓이는 데이터들이 나중에 좋은 포즈를 만드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연습이기도 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포즈 연습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아마 실습 한 4강, 5강에서 포즈 잡는 법을 한번 맥스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네.